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승부사 두 분 소개해드릴까요? 자,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휴먼앤데이터의 이은현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춥죠 오늘? 오늘 날씨가요? 추워요, 은근히. 아니 좀 아까 제가 흡연차 잠깐 나갔었는데, 네. 어휴 엄청 춥더라고요. 네,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아유, 우리 지금 저 아직 퇴근 준비하시는 분들 옷 단단히 좀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아직 저기 햇빛이 있으니까 많은 맞아요. 분들이 뭐 괜찮겠지, 봄날이겠지, 덥겠지 하고 반팔 입고 나왔다가 장난 네, 아니에요. 오돌오돌 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럴 때 들으면 좋은 방송이 우리 신율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YTN 신율 정면 승부, 이렇게 YTN 정면 승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아도 이렇게 잘해주셔. 그러니까요. 제가 장수하는 비결이죠. 좀 이 소장님도 좀 이렇게 항상 보고 좀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 이런 게 이은영 좀 필요하실 소장님이 것 같아요. 싸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 이좀 내려놓는 게 없어. 좀 배우실 게 많아요. 네? 샵 0945로 또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선별을 해서 여러분에게 커피 쿠폰도 그럼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쌀쌀한데 사월- 따뜻한 커피. 그럼 4월 17일까지예요. 예. 이 청취 조사 기간이. 자, 그러면 이번 주 승자부터 얘기를 해보죠. 배종찬 소장님. 네. 이번 주 성적을 저는 부산 엑스포로 정했습니다. 엑스포. 네. 광화문에도 이 실사단이 방문해서 정말 전율을 느꼈다.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열정, 염원, 정말 온몸에 전율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번에 그 프랑스가 세계 월드 엑스포 사무국이 있는 소재지가 이제 프랑스거든요. 예. 그 외 여러 국가에 이제 실사단이 왔는데 실제로 이 180여 개 국가 정도 되나요? 국가들이 11월에 투표를 할 때 이 실사단의 평가 보고서를 상당히 많이 참고합니다. 예.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바로 살만 빈 살만의 사우디입니다. 네, 사우디니까 예. 우리랑 하여튼 이 월드 엑스포를 놓고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해내야죠. 조금 이제 사우디가 앞서가고 있다는데 이번에 5,500명이 부산역에서 부산 시민들이 대단합니다. 끝까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실사단 그 평가위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정말 부산을 염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발음 연습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is ready. 맞아요. 알 발음이 쉽지 않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데 상하원 연설을 영어로 진행한다고 그러죠. 예,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영어로 한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그래서 이번 실사단이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이 총리인가요? 최초로 우리 공개 지지했습니다. 한국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엑스포 개최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인정 엑스포와 등록 그렇죠. 엑스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등록 엑스포 아직 등록 없어요. 엑스포와의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포가 이미 알고 있는 두 엑스포가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가 있는데 다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고 관련된 전시관도 우리 기업들이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부산에 개최가 되면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와서 그 관련 국가에서 그 전시관을 짓고 실제로 우리가 주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사들의 다양한 주제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30년에 개최가 되면 실제 5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이제 엑스포까지 개최를 하면 이걸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이걸 다 달성한 나라가 지금까지 6개국인데 우리가 하게 되면 11월 달에 우리가 개최지로 결정이 되면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네. 우리 배 소장님이 엄청 이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네. 참 너무 안타깝게 그게 다 묻혔어요. 한 장의 사진으로. 어떤 사진이요? 대통령님과 그 만찬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분이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커뮤니티에 돌면서 난리가 횟집 사진입니다. 났어요. 횟집 사진. 근데 뭐 사진. 횟집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뭐 이 저녁 먹고 악수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심각한 게요. 그 주변에서 그 장면을 본 시민들이 찍었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경호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위치라든지 얼굴이 너무 다 선명하게 드러나가지고 이거 경호 문제가 있다. 동선에 있어서 그 지적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환송 만찬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게 또 다시 근처 횟집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는 시도지사 분들 중에서 초대를 못 받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왜 일부 사람들 대통령이 총회하는 분들만 참석한 자리냐 이런 또 의문의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이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보도에 달린 그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는데요.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빅데이터 한번 분석해 보면 조폭이 연관으로 다 나올 것 같아요. 조폭이 엄청 많이 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이 정권에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사안을 좀 지나치게 또 이걸 해석하는 거. 근데 이 지금 아까 이 소장님 시작하신처럼 경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사우디한테 우리가 조금 뒤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엑스포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특히 이제 등록 엑스포를 한다라는 건 그 네.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도 좀 포함을 시켜서 봐야 되는 것 그럼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네. 반영이 되면 우리가 사우디한테 밀릴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네. 뭐 축구로 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축구를 해본 적이 또 중요한 있는지 것이 모르겠네. 사우디가 지금 밀고 있는 것은 예. 이제 뭐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2030년에 네옴시티를 한다는 것도 다분히 이제 그런 포석이 논란이 많아요. 그것도. 네네. 맞습니다. 그런 포석이 이제 깔려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중동의 이 석유 부국 사우디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개발도상국이나 또 후진국에 또 균형된 그런 우리의 노하우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방금 전에 이현정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해치건은 해치건으로 다룰 일이고 또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이 또 신념 반드시 개최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죠. 예. 아니 전 자꾸 이 소장님이 지적하신 그게 자꾸 이게 마음에 걸려요. 아마 내일부터 방송 언론 나올 거예요. 경호. 경호. 네. 그거를 사진을 그렇게 찍을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사진이 문제죠. 상당히 선명하게 찍혔고 아니 그 실제로 앵글이 네. 위에서 아래로 지금 다 찍혔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원래 이게 동선에 다 그 이 위에 저격수 같은 분들 그렇죠. 예. 배치하고 이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거 진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 내일부터 이게 보도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사진이 이제 줌을 이제 당겨서 이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일 텐데 요새 뭐 핸드폰 광고에 그럼요. 뭐 달도 확대하고 네 이러는데 맞아요. 근데 사람이 그게- 식별이 돼요. 그래서 참석한 장재원 의원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등도 다 식별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인물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름이 뭐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뭐 그렇죠. 이야기하기가 한데. 예.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이건 논의가 돼야 될 네. 부분인데 근데 대통령직으로 올랐 근데 이게 저도 이 올랐다는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게 1% 1% 포인트 네. 올리고 지난 아까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제가 앞서 2부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기 1부에서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반복해서 개요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0.7% 포인트인가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어떻게 그 이유가 뭐죠? 이런 얘기 사실 떨어져도 그렇고 그 정도는 네네. 올라도 그렇고 그 좀 그렇긴 그래요. 그렇게 예. 그런데 또 이제 올라간 이유를 설명하자면 1시간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니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참 전 난감하실 것 같아요. 0.7% 포인트 올랐는데 야 이게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난감했는데 예.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 격려와 성원을 해주셔서 끝내는 해냅니다. 아. 방금 전에 반등이라고 말씀- 네.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부정평가가 지금 1% 60%를 올랐죠. 그것도. 그것도 올랐고 다른 조사들 보면 지금 다 올랐어요. 부정평가가. 그래서 60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현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뭐 1% 올랐다 말았다의 평가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런 또 노력도 해야 되고 지지율이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정 동력이나 그렇죠. 또 국민들의 또 시각도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방금 전에 이 결과도 이제 개요를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아까 얘기를 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배 소장님이 예. 승자로 지금 부산 엑스포 2030 이 소장님은 예, 꼽으셨는데 예. 저는 지금 그 재보궐 선거가 끝났잖아요. 예. 천창수 교육감 후보하고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선인이죠. 네, 당선자. 재보궐 선거는 곧바로 취임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교육감이죠. 후보가 아니고 교육감님. 예, 그리고 최덕종 의원님 예. 이렇게 두 분을 승자로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또 울산시 교육감이고 울산 남구 의원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이신 김기현 의원 대표의 지역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고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점이 승자로 꼽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꼽았고 이게 이제 지금 오늘도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문항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당선될 것 같냐 또는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 같냐 또 뭐 평가와 관련해서 뭐 내년 그 총선이 심판 선거가 될 것 같냐 뭐 안정 선거가 될 거냐 이런 문항들이 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볼 때 이 지금 울산의 재보궐 선거 결과는 상당히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결과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제 4.5 보궐선거 이제 이은영 소장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지율이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의 본인의 텃밭이기도 하고 김기현 대표의 아성이기도 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분석할 수도 있는 울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지지율이 PK 지역이 더 낮아졌어요. 불과 뭐 한 달, 두 달 전보다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뭐 대구 서문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고 또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허구현 KBO 총재가 돌직구다. 네. 그러니까 돌직구하면 또 대구구장에서 유명했던 선수가 오성환 선수거든요. 예. 그걸 연상할 정도로 묵직했다. 뭐 충안고 야구 명문의 충안고 출신이고 뭐 그런 대통령의 전력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장면을 보는 또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사실 대구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PK 지지율을 더 근본적으로 유권자 수는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게 더 중요한데 PK 지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 지금 왜일까?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 이번 주 오늘 발표한 조사 보면 PK 지역에서는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고 53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다른 조사들도 부울경 지역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산 엑스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는 그런 것도 사실 염두에 둔 것도 있고 물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그런 그 효과를 좀 생각을 했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 오늘 그 댓글에 아까 그 사진 관련한 댓글에 그 가장 횟집 재밌게 사진이죠. 횟집 사진 관련해서 가장 재밌게 올라온 게 여기가 맛집인가요? 이게 되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그렇게 큰 횟집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건 홍보가 됐어요. 맛집이긴 해요. 맛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배 소장님이 부산인가요, 고향이? 마산인데요. 마산. 네, 부산도 사실 뭐 아깝죠. 마산이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뭐 그렇죠. 산은 산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산을 모든 날씨도 추운데. 그 산을 넘어야만 지지율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구 경북 TK 지역의 성격은 좀 더 이제 이념 결집적 성격이 있다면 PK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은 훨씬 더 이해 결집적입니다. 어떻게 지역에 좀 더 경제적인 이익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자는 4부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 승자는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지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아까 3부에서 잠깐 그 우리 이윤영 소장님께서 그저 요번에 재보궐선거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전주 을에서 그 이분 성함이 강성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이제 진보당으로서 진보당, 이제 예.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분의 그 이 큰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벽에다 붙이는 플래카드라고 플래카드. 그러나요? 네. 네. 이거를 아주 재밌어요. 민주당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의 분석이 고맙습니다 민주당이군요. 전 네. 이분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봐요.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이분이 당선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양당에 좀 다 비호감을 느낀 분들이 또 이 진보당의 후보를 찍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또 후보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이 안 나왔죠. 예, 민주당도 안 더불어민주당도 나오고, 예, 둘 쪽 다 안 예. 나왔는데 또 그 반면에 이 강성희 후보와 이 진보당의 그 당원들이 엄청 또 열심히 정성껏 또 선거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 정도로 노력하고 정성을 보이면 안 찍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그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 당선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지만 안혜욱 후보라고 무소속의 그 여사님을 매일매일 저격하는 그분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득표율이 높았다라는 것도 사실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근데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그 부분도요. 네. 사실은 그 지역이 누구죠? 그 독립 장관도 했던 그 지역구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이 정운찬 의원? 의원, 네네네. 정운찬 의원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정운찬 의원이 또 얼만큼 열심히 정운천 의원이 그렇죠. 얼만큼 열심히 자기 그 지역 조직을 또 이 열심히 운동을 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전주 지역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진보당이라서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강성희 후보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결정적인 것은 그냥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지역구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또 여전히 전북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강성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투표율도 매우 낮았잖아요. 전반적으로. 26점.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예. 유권자의 4명 중에서 뭐 1명 정도 꼴 나가서 투표를 한 셈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20%대 맞아요. 투표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대비로 한 9% 정도 지지율을 받고 국회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말 처참한 상황이다. 저는 지금 어떻게 새롭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없어서 정당을 다른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지 기존 정당에 모두 옐로 카드를 보낸 선거구가 저는 지역구가 이번에 전주 선거라고 보거든요. PKP 반성해야 돼요. 지금 기존 정당들이 모두 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아마 내년에 유권자들이 정말 새로운 혁명적인 정당이 탄생되거나 그게 어렵다면 그러긴 참 쉽지가 않죠. 아예 유권자들이 투표를 왜 해?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라는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참 이 두 분이 네가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이 패자를 말씀을 예전에 해주셨는데 예. 두 분 다 조수진 최고위원이에요. 이분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선택했다면 사실상 승자 아닌가요? 승자죠. 어떤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되겠네요. 그러죠, 네. 예. 자, 이 소장님. 네네. 저는 조수진 최고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민생 119 그 위원장이세요. 이분이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근데 최근에 한 공기 밥 다 먹기 캠페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빨리 한 공기는 다 먹어야 되겠다. 쌀값 안 드실 것 정책을. 같은데. 네. 예? 안 먹어요. 근데 네.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쌀값 대책으로 정부 여당에서 낸 아니면 저 사실 라면하고 국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제일 반성하고. 적극 호응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배소요. 아니 쌀을 많이 애용하셔야죠. 지금 양곡 관리를 하려면. 쌀국수도 있기는 있는데. 네. 예. 뭐 가루쌀도 지금 그렇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또 야심작을 내놓게 됐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은
더 또 절충안을 내서 더 나은 안을 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고 중도층 MZ세대는 안 들어오고 심지어는 대구 경북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 기반까지 부분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대안을 내놔야 되지 뭔가 좀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충격적이거나 또 희화되는 그런 발언이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관련된 조사도 지금 한국갤럽에서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양곡관리법에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심사숙고같아 대안을 내놓았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계속해서 최고위원들이 내놓는 최고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조수진 최고위원은 직전 전당대회에서는 또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가장 높은 득표를 올렸는데 예. 또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태영호 의원도 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분도 발언인데 좀 논란이 그쵸. 많죠.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 북한에서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한다? 그럼 딴 것도 믿어야 되는데 또 딴 건 안 믿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론으로 접근을 계속 하는 경우에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부분적이거든요. 보수층들은 강성 보수층들은 결집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선거와 또 그렇죠. 지지율을 더 예. 얻어낼 때는 그렇죠.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맞아요. 뭐 정말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지율을 오히려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최고위원의 역할이고 역량일 텐데 오히려 내리지는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패자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조수진 최고가 특히 이제 그 여자들이 밥을 다 안 먹는다, 한 공기를 안 먹는다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근데 막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순천에 그 정원박람회 할 때 여사님하고 같이 되게 밀착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얘기하시다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여자들이 요새 너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조수진 최고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정책화한 것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근데 김의겸 의원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네. 이 실언 이 순서를 또 본인이 매겼더라고요. 조수진 의원이 1등, 김재원 최고위원이 2등, 태영호 의원이 3등. 동의하세요? 이분이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순위는 뭐 동의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거죠. 이 최고위원들이잖아요.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매긴 것 같은데 뭐 김의겸 의원의 뭐 이 순서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영향을 미친 것만은 또 분명하잖아요. 조수진 의원도 그렇고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원 100% 투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허은하 의원하고도 네. 인터뷰할 때도 네. 좀 그런 얘기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꼭 그럴 것 네.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원들도 이 세 분의 설화를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개인 리스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꽤 많이 출연하는데도 김병민 네.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모르겠지만 참 반듯한 젊은. 예. 그래서 그런 이 실언 나올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네. 근데 저는 신율 진행자의 원픽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자꾸 조수진 의원이 얘기를 하면 옛날에 DJ DOC가 불렀던 DOC와 함께 춤을 예, 거기에서 예. DJ 와 밥 잘 함께. 먹어 이거 나오잖아요. 예.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머릿속 이 귀 속에 자꾸 맴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화화되면 정치인이 그렇게 메시지가 희화화되면 상당히 정치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의 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취지는 의도는 내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21세기고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여기에다 계몽주의적
정치적인 이런 이 캠페인을 한다라는 건 저는 그 시대에 맞지 않다고 그렇죠. 밥 한 고기 먹기 운동.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혼식 운동 해가지고 우리 도시락도 그렇죠. 선생님한테 맞아요. 다 검사 받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제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의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밥 이야기라면 적어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 정도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루에 뭐 4-5끼를 먹고 쌀을 중요히 여기고 또 쌀 한 톤을 남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은 뭐 CF 쌀 관련 CF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주 승부처 얘기해 보죠. 배종찬 소장님은 민주당 의원의 일본 방문을 꼽으셨네요. 예. 뭐 꼽은 이유는 뭐냐면은 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또 가서 한국의 다수당이 생각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이 항의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지도부나 일본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통령은 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 미래 이야기하는데 한국 내부에서는 전혀 관련된 부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불통의 내용들이 뭐 국내에서는 좀 갑론을박을 하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은 그걸 이용을 하겠죠. 오히려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상케이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한국 봐라. 한국은 그냥 뭐 여야 간에 협의도 안 되고 그냥 엉망진창이다.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별로 얻을 게 없는데 국내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예. 일본에 대해서도 항의할 거 또 국회 차원에서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지만 얻어낼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소장님. 저는 천원학식 등 지금 민생 119 특위를 지금 여당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향후 승부처라고 보는데 왜 승부처냐면 이 여당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상승하던 때가 작년 말에 있었어요. 3대 개혁할 때 노동, 그다음에 연금, 교육 개혁 할 때 우리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지율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실패를 하고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스몰딜 정책으로 지금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원학식이라든지 또 이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저출산 정책 안에서 이제 스몰딜들 특히 이제 젊은 2030 세대를 겨냥한 그런 정책들 작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지금 설화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양당 모두 지도부가 지금 이제 새롭게 세팅이 됐어요. 교체가 되고 세팅이 됐는데 이 민주당의 경우는 정책위 의장이 김민석 의원이 됐고 지금 이 국내힘은 박대출 의원이 됐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펴나갈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119 민생 119 특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정책 경쟁을 하시고 서로 협치를 해서 이 좀 좋은 정책들 좀 냈으면 좋겠다. 근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광주 내려가서 이 천원 전남대 그렇죠. 학생들하고 이제 아침 먹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앞서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대 가서 이제 대학생들하고 또 아침 먹으면서 천원 김기현 대표가 그랬죠. 김기현 네. 대표가 그랬는데 이 천원 이 아침 먹는 거 천원 조식 이 네. 청년층 표심 잡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양쪽에 이렇게 달려드나요? 이게 예. 이거 천원학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지금 학생들의 그 학교 식당에서 파는 그 한 끼 식사 가격이 꽤 높더라고요. 네. 한 8,000원 선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지역마다 좀 학교마다 달라요. 다를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1,000원 정도의 그 예산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아침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꼭 그 청년층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이거를 확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대상층을. 그래서 이 2030 세대 전체로 보면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하나의 정책이나 이슈를 가지고 정치권이 또 마치 우리 정책으로 더 내세워야 되겠다 이런 호들갑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더 본질적으로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달에 3월달에 통신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부에서 왜 이렇게 통신사들이 맞아요. 중간재 요금이 없냐니까 30기가바이트를 무료로. 가입자 전부에게 네. 무료로 줬습니다. 저도 그러면 받았어요. 쓰지도 않을 데이터를 왜 주죠? 그러면 네. 기존의 데이터 요금을 훨씬 더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합니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공급받는 이 상수도 수돗물의 수질이 좋지 않다. 그럼 이런 건 왜 국회에서 나서서 좀 더 국민들의 이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1,000원의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하려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 아침밥을 먹는 문제일까? 한 100여 명 정도 지원하는 경우도 학교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1,000원을 내지만 정부 지원비가 1,000원이 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0원이 아니라 실제 비용은 한 3,500원에서 많게는 또 5,500원 정도 되고 실비는. 예.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졸업생들이 기부를 해서 더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좋은 대로 살려가지만 마치 정치권이 우리가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일은 아니고 정말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하느냐, 그렇죠. 결혼을 하느냐, 출산, 육아 정말 산더미 같이 문제가 쌓여 있거든요. 그걸 근본적으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예. 밤을 새면서 국회의원회관이 그렇게 정말 럭셔리하게 아주 이 품격 좋게 꾸며져 있는 의원회관이 아니라 야전 침대 다 가져와서 잠자면서 밤새면서 정말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라는 거죠. 지금 그 배 예. 소장님도 통신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이런 1,000원 학식의 어떤 이런 스몰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전기료라든지 가스비 이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예.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올해 에너지 관련한 가스와 전기요금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의 그 곽대출 의원 정책 의장님이 내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편의점 운영 기업의 전기세를 지원하겠다. 점주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좀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전기세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지 개별 점주들을 지원하겠다는지 좀 불분명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정부 여당이 방향성은 좀 잡아가고 있다. 전기와 가스라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올 여름에 이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멘트 따려고 예. 전화를 하셨는데 이거 1,000원 조식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아침 안 먹는 학생이 더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침 안 먹는 건 본인의 이 선택이고 예, 예. 일단 먹는 학생들한테 한다라는 취지는 난 그건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솔직히 있었어요. 예. 1,000원 점심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이런 너무 생각을 비용이 했거든요. 많이 드니까 예. 예산이 많이 왜냐면은 이제 들어가니까. 1,000원 점심은 아주 또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양식이나 또는 한식이나 그리고 이제 아침을 하는 이유는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칼로리를 충분히 이제 채워서 학업 역량도 더 키울 수 있게 해주는데 실제로 이 1,000원의 행복의 혜택을 많이 본 해당 학생이 이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혜택을 받고 또 고시를 봐서 사무관이 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많은 학생. 근데 만족도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실제 이제 식사를 해본 사람들은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래도 뭐 이제 바깥에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식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결국에는 학생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왜 기자가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냐면 이게 좀 직접 정책 수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지 않다라는 시각에서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정부 정책이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20, 30대가 그렇게 그런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더더욱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야가 협치가 되든 어쨌든 그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것이 나름대로 그래도 정치권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책이 수혜가 나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또 이거 아침을 안 먹는 사람한테는 수혜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정책 환경이 복잡하고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뭐 완벽한 정책은 없을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1,000원의 아침밥 1,000원의 행복이 이제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또
너무 부풀려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 고민이 많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제 신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더 머리를 맞대고 저는 일정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세월이에요. 뭔가 정책이 시작되면 지금도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저는 좀 시한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법안이 발의되거나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청년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어도 이걸 1년 내에는 다 결정을 내자. 결단을 내자.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밤낮 토론하다가 정작 그건 올리지도 않아요. 딴 이슈로 다 법사위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작 이제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일한다 그러는데 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